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오로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록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알려주거나 어떤 강의하는 사람은 현재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랑 산업기사 같은 실기시험을 치러가지고 꼭 자격증을 얻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당근마켓에서 이 보드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좀 끄적여 봤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록표 작성의 중요성, 다음 측정값, 규정값, 판정, 정비 및 조치할 사항, 그 다음에 규정값,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규정값과 외워야 하는 규정값, 그 다음 허용 범위에 대한 개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록표의 생김새와 기록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록표 작성의 중요성입니다. 네, 우리 정비 기능사 실기시험을 보면 공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큐넷에 들어가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 공개 문제라고 검색을 합니다. 공개 문제. 아마도 총 15개의 이 공개 문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공개 문제를 쫙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엔진의 1. 탈거, 조립. 글씨체는 조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에 시동, 3번에 탈거 조립이나 조립한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거나 4번도 측정이고 5번도 측정입니다. 이렇게 총 5개, 6개가 있고 CC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 셰시 전기를 총 합하면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15개의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15개의 문항을 그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60% 이상이 기록표 작성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기록표 작성 문항만 다 해도, 다른 것들은 못하고 기록표 작성 문항만 다 해도 6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록표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중요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측정값, 규정값, 판정,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표의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항목이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측정값, 규정값, 판정,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측정값은 내가 측정한 측정값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외워야 하는 그 규정값을, 내가 숙지했던 규정값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판정은 내 측정값이 규정값의 범위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정을 해서 양호 또는 불량에다가 체크를 하는 란이고요. 그 다음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칸은 만약 불량했을 때 어떻게 적는지, 또 양호하다면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칸입니다. 물론 양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이라는 것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불량일 때는 항목에 따라서 당연히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이 다 달라질 겁니다. 요거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무 이해도 안 되면서 외워야 하는 항목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맞는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을 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규정값입니다. 제가 기록표 작성이 실기시험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값을 잘못 적으면 여기 있는 기록표는 0점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거죠. 예전 세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저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치면 풀이 과정과 답을 적는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아무리 잘 맞아도 풀이 과정이 문제가 있으면 0점 처리가 되듯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규정값과 외워야 하는 규정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규정값은 말 그대로 감독관님이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캠축 휨 측정을 하러 갔으면 그 주변에 내 시야 주변에 A4 용지에다가 캠축 휨 규정값으로 0.03mm 이하라는 예를 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무조건 0.03은 아닙니다.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감독관님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통 책에서 0.03mm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까지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규정값도 있고 정비비 좋지 않은 사항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다 외우겠습니까? 네. 감독관님이 제시해주는 어떤 규정값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규정값과 외워야 하는 규정값을 구분할 수 있어야 어떤 거를 외워야 하는지 안 외워야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워야 하는 규정값과 허용 범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진 요놈들만 외우면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워야 하는 규정값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규정값 첫 번째로 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자동차 구매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를 하게 되죠. 네. 이것은 자동차별로 똑같은 규정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캠축 휨이나 어떤 두께 이런 것들은 자동차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감독관님이 제시를 해주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어떤 값들이기 때문에 외워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검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엔진에는요 외연 측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기가스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측정. CS에서는요 최소 회전 반경과 사이드 슬립, 세 번째는 제동력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첫 번째로 전조등 광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운기 음량이 있습니다. 자, 전조등 광도는 산업기사에서는 광축까지 있습니다. 기능사는 전조등 광도밖에 없어요. 네. 이 검사 이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검사가 있었죠.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일반 측정 항목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반 측정이라고 적을게요. 일반 측정 항목에서는 전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첫 번째로요 소모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충전 전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규정값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충전 전류의 값은 애매합니다. 애매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록표가 주어진다 했죠. 네. 근데 충전 전류는 보통 충전 전압과 같이 측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충전 전류와 충전 전압이요. 과거의 기록표는 여기가 전부 다 빈칸이었습니다. 당연히 측정값은 빈칸일 거고요. 규정값까지 외워서 작성을 해야 되는 충전 전류값만 외워서 작성을 해야 되는 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시험을 나갔을 때 충전 전류의 규정값은 X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충전 전압은 감독관님이 적어주시기 때문에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산업인력공단과 이런 곳에 문의를 한번 해보니 이런 게 바뀐다 라는 것은 알려주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편하게 된 거죠. 규정값에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는 제가 이날 감독관님에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감독관님, 저는 X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었다. 자, 그러면 판정은 혹시 하는 마음에 판정은 어떤 것을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충전 전류의 규정값은 상관이 없다. 그냥 충전 전압의 측정값이 규정값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판단해서 양호 분량을 판단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지만 시험에 가니까 X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게 또 언제 다시 또 풀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외울 게 많으신 것 같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예요. 어쩌면 일반 측정에 외워야 하는 규정값에 엔진 항목 중에서 어떤 분들은 밸브 스프링 자유고와 장력 또 규정값을 외워야 하는 항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외워야 하는 규정값은 아니란 거죠. 규정값은 아니다. 왜? 이거는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허용 범위를 외워야 해요. 밸브 스프링의 자유고는 규정값의 3% 이하라는 허용 범위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규정값은 감독관님이 예를 들어서 52mm라고 줍니다. 자, 그런데 측정값이 48m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규정값에 0.97을 곱하셔도 되고요. 0.03 곱한 것을 이 값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양호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용 범위라는 어떤 개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록표의 생김새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좀 본론일 수도 있겠네요. 이 규정값은요,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규정값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감독관님이 캠축 힘 규정값이라고 0.03mm 이하라고 줬으면 여기에도 있는 그대로 0.03mm 이하라고 똑같이 컨트롤 CV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쉽죠. 감독관님이 주는 것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것을 틀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라고 적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고 적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고 적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차이, 이것과 이 세 개의 차이. 0.03은 이상 이하의 범위도 없지만 단위도 없습니다. 규정값은 0.03mm라고 정확한 단위가 나와 있지만 0.03 인치인지 미터인지 전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0.03 이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위. 정말 중요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0.03mm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감독관님이 주신 규정값은 0.03mm 이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값이면 돼요. 0.01mm가 나오든 0.02mm가 나오든 양호입니다. 자, 그런데 0.03mm라고 내가 규정값에서 적었으면 0.03mm만 양호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절대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주신 규정값을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단위와 이 이상 이하의 범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가지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감독관님이 0.03mm 이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 연습할 때 제가 이때까지 좀 봐온 바로는 사람들은 0.03 이하 또는 0.03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점 아시겠나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단위를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대로 사실 적게 되거든요. 정말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0.03mm, 0.08mm 이하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내 입으로 말하면서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죠. 그러면 측정값도 자연스럽게 단위를 내가 적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A4 용지에다가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규정값 해가지고 배터리 전압이라고 한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내가 실습을 하는 그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압을 보고 이 규정값에다가 12V라고 작성을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자면 감독관님이 작성을 해주신 규정값은 배터리의 전압이라는 이 한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 전압이라는 한글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도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고 이 양식은 어떻고 또는 방법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유튜브에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감독관한테 한번 문의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감독관님 이 배터리 전압 저거 보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감독관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어라. 이때 눈치를 까야 됩니다. 당연히 A4 용지에 적혀져 있는 배터리 전압을 규정값에다가 한글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고 양호 또는 불량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을 작성을 해야겠죠. 우리 측정값과 규정값의 숫자와 단위,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히 적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비 및 조치할 사항도 아주 정확히 적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정답에 가깝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호일 땐 제가 모든 기록표에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은 똑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먼저 볼게요. 양호면 정비 및 조치할 사항 할 게 없잖아요. 이대로 두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없음 이라고 둡니다. 물론 이것도 틀렸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또 좋은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보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좀 작성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이라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는 게 정답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량일 때도 중요하겠죠. 불량일 때는 예를 들어서 캠축 힘입니다. 캠축 힘의 규정값이 아까 0.03mm 이하였는데 측정값이 0.04m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벗어났죠. 당연히 불량입니다. 그때 정비 및 조치할 사항은 캠축은 회전하면서 깎여지면서 가공되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휘었으면 다시 반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축을 교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양호일 때는 없음이 아니라 했죠. 그러면 반대로 교환이면 교환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항목에 캠축 힘이라고 적어줬긴 했지만 이거는 항목에 불과하고요.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서 내가 어떤 것을 교환하는지 작성을 해야겠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적은 어떤 것을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캠축 교환까지 적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교체하거나 고쳤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축 교환 후 재점검. 이 재점검이라는 후 재점검이라는 것을 꼭 붙여주시는 게 가장 알맞은 정답에 가까운 조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책을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편집 중에 있거든요. 아마 곧 출시가 될 건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머릿말에 적어놨습니다. 전부 다. 시험에 대해서 이 책만 보고도 기록표 잘 작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탈거 조립 문항도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적어놓은, 진짜 혼을, 제가 처음 책을 써보니까요 그 책의 첫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한데 아무튼 혼을 담아놓은 그런 책을 하나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다른 책들을 좀 살펴보시다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 책이 사실 정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 말고 열정이 좀 대단하신 분들은 한 2권, 3권 정도 사서 책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다 달라요. 기록표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 책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서두에 알려주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적어야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곧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